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자, 2주차 시간인데요. 요거 강의 노트 있죠? 한 장. 미리 하루 전날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적에 미리 그 카페에 가셔가지고 한 장 출력하시면 필기를 80% 90% 줄일 수가 있어요. 네목 한 여백만 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시는가 보더라고요.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제2절 부동산 특성이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박스가 보입니다. 46페이지 박스 보시면 특성의 종류가 나와요. 크게 토지와 건물 두 가지죠. 토지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특성은 주로 토지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연적 특성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성, 저자, 부자, 동그라미. 세 번째 부정성, 부자, 동그라미. 두 번째 영속성, 영자, 동그라미. 네 번째 개별성, 개자, 동그라미. 이상입니다. 이거 합치게 되면 자, 암기가 쉽죠. 부부, 연계, 부부, 연계. 부부가 둘 다 어리대요. 연계래요. 부부 연계 하시면 돼요. 부부 연계 그대로 암기되었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네 가지고 그러면 인접성이 있죠. 얘는 체크 안 했어요. 부부 연계 네 가지가 주로 통설적 입장이고 인접성은 특정 소수 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 연계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은 자, 5개로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용도의 다양성, 용 동그라미.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 동그라미. 다음에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요, 가변성의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용병가, 용병가. 그래서 부부 연계, 용병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할까요? 인문적 특성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둘 다 중요하니까 빠짐없이 모두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 특성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많은 항목들이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면 볼수록 씹을수록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듯이 처음부터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르쳐드린 데만 따라오시면 차근차근 살이 붙을 거예요. 실력이 붙을 거예요. 자, 일단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먼저 1번 자연적 특성부터 봅니다. 자, 부부 연계라고 했죠. 부부 연계. 자, 특히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동성과 부정성이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자.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기출표를 제가 내어드렸고 가능한 기출표, 요거 표 있죠? 기출표. 요거는 가능한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휴대하시면서 기왕이면 이 페이지에 딱 붙여놓기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출표를 들고 계속 분석합니다. 왜? 시험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출표를 다시 보세요. 기출표. 기출표를 보시면 자, 총론 파트에서 3번이 부동산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썼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러면 첫 번째 까만 쉐머 부동산 특성 종합 문제, 즉 부부 연계, 용변가 전부 묻는 종합 문제가 무려 12번 나왔어요. 2배, 5배, 12, 14, 추가시험 16, 17, 19, 21, 22, 23, 24 12번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결을 말이에요. 얘가 5회, 10, 11, 28, 31, 32.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다음에 부부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에 부동성이 5번 나왔고 부정성이 3, 7, 10, 11, 13, 23, 29 무려 7번 나왔고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영속성 묻는 게 26, 27, 30회. 자,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 까마시면 인문적 특성 찾으셨죠? 용변가를 말해요. 이걸 묻는 종합문제가 4회, 5회 종합문제가 2문제 나왔고 용변가 중에서 네 번째 줄 용도의 다양성 묻는 문제가 3번 나왔잖아요. 항상 이렇게 출제 빈도를 확인하시면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제 기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듯이 특성은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에는 부부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5번, 7번 나왔잖아요. 영속성 3번 나왔고요. 이렇게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강해집니다. 항상 요 프린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1년 동안 합격하시고 버리세요. 합격하시고 항상 공부할 때마다 뭐가 중요한지를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부부를 집중적으로 얘만 1시간 동안 설명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먼저 1번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동성이죠. 그러면 부동성과 관련된 파생 특징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요. 이 9개 항목이 학교는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9개 설명을 전부 다 못합니다. 학교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체크해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내려가죠. 3번. 자, 3번 내려가면 지역별 부분시장, 서브마켓이죠. 부분시장 밑줄. 중요한 단어입니다. 4번 내려가요.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한다. 국지화 밑줄. 중요한 단어예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9번입니다. 자, 9번 보게 되면 자, 첫 줄 끝에 볼까요? 감정평가에서 인접성과 함께 작용하여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한다. 지역 분석 밑줄.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한다. 에다가 화살표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화살표 하셔가지고 외부 효과라고 적어줍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외부 효과. 인접성과 함께 작용해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단어가 몇 개입니까? 4개죠. 밑줄 4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부분시장, 다음에 국지화, 다음에 지역 분석, 다음에 외부 효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따로 볼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노트가 뭔데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날 뭐 오후나 저녁이나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올리니까 화요일 날 언제든지 제 카페 체크해가지고 카페는 주소가 어딥니까 하게 되면 오늘 문자 말하세요. 자료. 저를 받았습니까? 받은 게 있죠. 예. 자료 받은 거 보시면 요 뒷페이지에 요 카페 다 안내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성이죠. 강의 노트는 이렇게 네모가 2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써봐야 되거든요. 써봐야 돼요. 단어 하나라도. 예. 그럼 얘가 뭐냐?
바로 인접성이고요. 다음에 지역성입니다. 얘가 한 묶음입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전철 타고 오신 분은 미금역 내렸잖아요. 올라오니까 여기에 우리 학원이 있어요. 얘가 뭡니까? 부동성.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옆에 또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뭐죠? 서로 인접해 있다. 인접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인접한 토지와 함께 서로 의존관계, 보완관계, 협동관계, 대체관계, 경쟁관계를 통해서 인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인접성이 점점 더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게 되면 나아가서는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룹니다. 지역을 이루죠. 얘가 바로 지역성입니다. 지역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행정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으로 연결이 되고 인접성이 확대가 되니까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나아가서는 지역을 이룬다. 지역성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으로 나타난다. 지역화된다는 것이 국지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밑줄 긋잖아요. 동남이 4번에서 국지화시킨다. 얘가 뭐죠? 지역화시킨다. 자, 다시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돼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 분석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책 맨 뒤에는 감정평가에 나와요. 거기서 지역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2회 때 지금도 한 문제 나왔잖아요. 한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도 동그라미 9번에서 밑줄에 했죠. 지역 분석.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지역성과 국지성은 같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지성, 이 고스란히 반영된 시장이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말 바꾸면요. 국지적 시장은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 이것을 똑같은 말로 이꼴 부분 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부분 시장은 어디서? 동남아 3번에서 밑줄 했잖아요. 지역별 부분 시장. 예. 그럼 도대체 부분 시장은 뭡니까? 하게 되면 얘가요. 자, 결국 지역적으로 시장이 3번에 된대요.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면 부분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에 아파트가 있어요. 몇 평? 25평. 서울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건설회사가 똑같은 구조로 25평, 25평 지었잖아요.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달라.
대전은 25명 지방이잖아. 그러면 대충 한 4억, 5억 정도 합니다. 4억 잡을게요. 강남은 얼마 하지? 15억, 20억 넘어갑니다.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가격 차이가 막 3배,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얘가 뭡니까? 지역 차이. 지역 차이.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도 결국 가격이 달라지더라.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얘가 바로 시장이 3번 했는데 가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얘가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항상 부동산은 지역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이 지역 차이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진다. 지역적으로 부분 시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격이 같은 물건도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부분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부분 시장.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특성이죠. 이걸 왜 공부합니까? 부동산 특성은 동산과 항상 비교합니다. 일반 재화. 그거랑 비교하니까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부분시장이라면 동산은 부분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격이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책이요. 똑같은 요금 안 되잖아요. 55,000 요금도 있고 학생 요금도 있고 알뜰폰, 효도폰 전부 다 가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분시장입니다. 가격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예, 아시네요. KTX. 예. 1호석, 2호석, 3호석 쭉 넘어가서 17호석, 18호석. 꽤 길잖아요. 예. 얘도 부분시장이야. 요금이 달라, 요금이. 예. 그러면 얘는 뭐지? 일반실이죠. 그러면 이제 2호석하고 3호석은 특실이죠. 요금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17호석, 18호실은 별도로 이제 자유석입니다. 그래서 이 칸마다 요금이 달라지더라. 이것도 부분시장입니다. 이 KTX도 옛날에는요, 1호석이에요. 요즘은 이제 용도가 바뀌어버렸는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1호석은 특별했어요. 적하니. 아마 여러분들 경험 못 해보셨을걸요? 저는 매주마다 이용했습니다. 뭐냐면 1호석이, 1호실이. 시네마관입니다. 영화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5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타게 되면 요금이 플러스 알파 얼마다 7,000원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 더 주게 되면 여기 앉아서 영화까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여기 딱 들어가면요, 요 가운데에 스크린이 나옵니다. 쭉 내려뜨리면 스크린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방향, 역방향,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창문이 많은 것도 내려버리면 검은 커튼이 쭉 내려옵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때부터 서울역 딱 출발하면 이제 그 거수에 히트하는 영화를 2시간 그 정도 하는 것을 바로 틀어주거든요. 그때부터 영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구까지, 부산까지 가면서 영화 보러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봤습니다. 딱 보고 나오면 바로 도착이 되니까요. 다만 일반 영화관과 비교하면 좁잖아. 좀 답답한 건 있지만은요. 스크린이 작은데 대신에 음량이 빵빵해요. 음량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얘가 그 수익이 안 나니까 한 5년 전부터 없애버리고 일반석으로 바꿨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같은 물건도 서로 가격이, 요금 체계가 달라. 얘가 뭐지? 부분시장. 부동산은 뭐죠?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적으로 부분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시장까지 이해했고요. 자,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왔어요. 국지화 나왔고, 지역 분석, 부분시장. 중요한 게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제가 메모시켰죠. 뭐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나중에 어디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부를 합니다.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합한 겁니다.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외부 효과 뭡니까? 하게 되면 크게 종류부터 볼까요? 얘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단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외부 경제를 똑같은 말로 핀피 현상이다. 핀피 현상입니다. 외부 불경제를 님비 현상이다. 님비라고 불러요. 님비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대상 토지가 있어요. 얘는 절대 못 움직이지. 부동성. 그런데 인접한 시설물이 인접한 땅에서 전철역이 들었으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얘가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전철역이 아니고요. 여기서 낙골 땅이 들었었는데 또는 쓰레기 매립청이 들었었는데 동네가 나빠지겠죠. 마이너스. 얘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도 시험은 계속 묻습니다. 자, 핀피 하게 되면 약어잖아요. 피, 플리즈를 말해. 제발 무엇을 해달래.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전철역 만들어주고 백화점 지어주고 시청 옮겨주고 그럼 뭐지?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예요. 다음에 님비 현상은 and,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낙골 땅 만들지 말고 쓰레기 매장 만들지 말고 이러면 동네가 나빠지잖아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결국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인접한 시설이 얼마만큼 좋은 게 들어서는지 나쁜 게 들어서는지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 계산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항상 A급 용어입니다. 자, 외부 불경제 하게 되면 결국 자, 이 마이너스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우리 강의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집중하시고 분위기 좋아요. 근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의 휴대폰 소리가 띠리리리리 울려버립니다. 분위기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확 깨져버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은 수업 시간 중에 절대로 폰 벨 소리가 울리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만약 이 시간 이후로 벨 소리가 울리더라. 그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조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벨 소리 울리는 그 사람만 빼꼼히 쳐다보세요. 그냥 빼꼼히 쳐다보면서 속으로 외부 불경자세요. 욕이에요. 욕.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벨 소리를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부동성과 인접성과 지역성은 한 묶음이다. 논리적으로. 결국 이 흐름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국지화가 되고 활동과 해석은 국지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부분 시장이 되고 그리고 외부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이 네 개 단어가 워낙 핵심 단어거든요. 이렇게만 떠올리면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자, 추가적으로 응용. 지역 분석은 왜 필요합니까? 이유가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응? 잘 보세요. 네. 출제가 되었어요. 언제? 6회 때. 다음 중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하면 하나가 답이 되는데 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암기를 해버려.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 이렇게 해버립니다. 암기를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공부예요.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뭐지? 지역성 때문에, 지역 특성. 얘가 뭐 1등, 가장 가까운 답이 1등. 왜 지역이 나타납니까? 인접에 있으니까 얘가 2등입니다. 왜 인접에 있죠? 근본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분석이 필요한 이역이면 가장 정확한 공부는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이다. 확인해 봅니다. 불러주세요. 1순위가 뭐? 2순위는? 3순위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있어요. 다음 중에서 지역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해놓고 오지 선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뭐 영속성, 2번 부동성. 일단 답이 되죠. 3번, 4번 엉뚱한 거 집어넣고 5번은 연결성. 연결성이 인접성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보여요? 2번이 답이 됩니까? 5번이 답이 됩니까? 가까운 순위. 얘가 우선 답이지. 1순위, 2순위, 3순위니까. 이럴 때는 단순히 암기한 사람은 끝났어. 2번 답이 해버리잖아. 그러나 그때 답은 2번이 아니고 정답 5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가 더 가까운 답이 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로는 단순히 암기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항상 학계론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단어 4개를 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활동과 현상은 국지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은 부분시장이 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또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한 묶음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1번부터 올라갑니다. 1번.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동산은 움직이니까 이동성이죠. 부동산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어서 동산과 부동산은 무엇이 다르다? 공시방법이 다르대요. 공시방법. 공시방법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시잖아요. 동산 공시는 뭐죠? 점유. 갖고 있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점유. 부동산은 점유로 안 되겠죠. 등기.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그 소유관계를 직접 공시하고 내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8번 정도 볼게요. 8번 보시면 부동성 때문에 활동을 임장활동하면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둘 다 필요하대요. 임장활동, 정보활동입니다. 자, 임장활동은 더 쉬운 말로 현장활동이죠. 반드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무는요, 기본적으로 임장은 기본입니다. 그럼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장활동을 단어 2자로 줄이자. 힌트. 무슨 품이에요? 무슨 품? 발품. 발품. 그래서 부동산은 발품을 잘해야 됩니다. 발품. 임장활동은 발품.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IT가 발달이 되어서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임장 활동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정보활동. 정보활동 일종이 뭐지? 손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손품과 발품입니다.
그러면 발품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합니다. 자, 수도권에 어느 직장인이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자고서 대리 과장 올라가잖아요. 결혼해서 이 두 부부가 항상 주말만 되면 손을 탁 사이좋게 잡고 나들이 갑니다. 나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쪽에 이리저리 경치 좋은 데 찾아다니까 나들이 갑니다. 참 사이 좋은 부부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눈에 익어요. 예, 이리저리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경치만 보였는데 이 땅은 위치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중개사무소에 들러서 혹시 저 땅 얼마입니까 물어본다. 매물이 있거든요. 살만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나들이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좋은 습관이 커져나갑니다. 또 저기 나들이 가서 이 땅도 사고 이 땅도 사고 군데군데 토끼똥 사듯이 그냥 어느새 임원이 되니까 땅 부자가 된 거야. 뭐 때문에? 발품, 임장 때문에. 나들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적금 들었다 치고 이 땅 저 땅 사 모으니까 어느새 이제 임원이 되니까 이 땅을 다 합치니까 이제 거의 뭐 50억, 100억대가 된 거야. 이걸로 인생 끝.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임장의 결과.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전만큼 후회를 해요. 야, 내가 부동산을 평생 전공하면서 왜 그러지를 못했던가? 왜 땅을 군데군데 못 샀던가? 산 사람은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다고 물은 엎드려졌잖아요. 어떡합니까? 비록 내가 못했다면 우리 애들이라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애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니네들이 시청 다니면 50% 무조건 적금 넣었다 치고 없다 쳐라. 50%만 반만 쓰고 반은 좀 모았다가 아빠가 좋은 땅 찾아줄 테니까 이 땅 사고 이 땅 사게 되면 나중에 니네가 40대 중후반이 되면 파이어족이 된다. 그냥 뭐 50대 60대 건물 것 없이 그것만으로 니네 인생 끝난다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말에 납득이 간다면 내가 못했다면 내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죠? 바로 임장활동 발품의 효과입니다. 손품.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 뭐 MZ 세대도 있겠죠. 저보다 훨씬 더 이 PC를 만지는 게 뛰어날 거예요. 바로 앱 있잖아요. 앱만 깔면 좋은 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품 가기 전에 전부 다 손품을 팔게 되면 정보가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일단 예의 비중이 크고 현장에 왜 가느냐? 혹시나 손품에서 찾을 수 없는 하자를 찾아보자. 요즘은 손품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 폰에도 이 앱이 엄청 깔려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특히 이제 일사편리라고요. 일사편리. 이 앱을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무하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걸 부동산 정보 통합 정보인데요. 이거 찾게 되면 그냥 지분만 딱 넣어버리면 바로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토지 연계 확인원, 게다가 공시가에 다 한 번에 확인이 다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앱을 많이 깔아서 활용하고, 그래서 모자라면 하자가 있다 없다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자. 얘는 이제 하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발품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손품을 통해서 모든 걸 체크한 다음에 반드시 마무리는 현장 가서 확인하자. 모두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바로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입니다. 자, 부동성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까지 필요한 특징들이, 자, 다시 말하면 지역 분석은 감정평가에서, 부분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외교관은 정책에서 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연결하게 되면 아, 이런 단어를 이해하겠네. 이해를 하셨잖아요. 연결하셨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체계가 중요합니다. 자, 부동성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부부 연계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부부. 부동성과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5번 나왔는데 부정성은 7번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부정성은.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봐요. 잠시 2번 보류, 영속성. 잠시 보류. 그래서 3번 부정성 넘어갑니다. 부정성. 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성은 뭐냐? 땅은,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땅은 만들 수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자, 얘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지. 얘는 누굽니까? 지구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증가돼요? 증가 안 돼요? 절대 증가 안 됩니다.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그러면 이제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부정성의 예배는 없다.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얘는 없다.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살짝 바꿔볼게요.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어떻게? 부정성의 예외는 절대로 없다 하면 O일까요? X일까요? 이런 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X 하더라고. 아닙니다. 부정성의 예외는 절대로 없다도 맞는 말입니다. 절대 땅은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혹자는 아니 혹시 예배하게 되면 자, 예배하게 되면 바다를 메꾸어서 땅으로 만들어요. 수면멸이. 이런 것들은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도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방금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는 절대 증가 못 시킵니다. 설령 바닥에서요. 이 바다를 메꿔서 이만큼 땅으로 메꾸었지.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늘어난 건 아니죠. 다만 바다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에요. 이용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부정성의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부정성이라는 것은 땅은 증가 못 시킨다.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 물리적 공급은 X,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바로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수면매립입니다. 얘는요, 바다에서 땅으로. 원래는 바다 밑에 땅이 있잖아요. 이때 올라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전환입니다. 바다에서 땅으로 토지의 이용 전환입니다. 어쨌건 수면을 매립하니까 여기다가 또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이제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아시겠죠?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나 용도를 바꿔서 예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경제적 공급은 용도를 바꿔서 늘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성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는 것이지 얘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부정성 개념은 뭐냐?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흐름에서 자, 지금부터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부정성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물론 밑줄 하세요. 자, 택지 조성이나 매립 나왔잖아요. 수면 매립. 이런 수면 매립은 한 줄 내려가서 계속 밑줄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 수면이 육지화된 것이지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한 것이 아니며 바로 용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요. 자, 1번 꼭 알아야 되겠죠. 밑줄입니다.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즉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3번도 밑줄 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밑줄. 6번 내려가요. 6번은 소유와 공급에 의해서 밑줄입니다.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 밑줄.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 해서 3번과 6번은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이미 11월, 12월 입문과정,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인 요 쉬운 그래프는 알 거예요. 그래프. 세로축은 P 가격이 되고요. 가로축은 Q 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공급이 뭐가 된다 그랬죠? 수직입니다. 얘가 돼요.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공급 곡선을 공급 곡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든다. 부정성 또는 물리적 공급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강남인데 강남의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땅 가격이 아무리 폭등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강남의 땅 수량입니다. 양은 절대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이상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항상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은 언제나 공급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얘가 공급 곡선이고 또 얘가 수요 곡선이다. 이러니까 공급이 못 움직이잖아요. 이러니까 뭐라고 얘를 넣어버리니까 가위가 똑 부러졌네. 고장난 가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절로 공급이 문제가 생겼어요. 공급이 못 움직이니까 고장난 가위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은 저절로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균형 가격은 형성되지가 않는다. 얘가 3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6번처럼 균형 가격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성을 보고 있는데요. 부정성. 혹 이제 강의 노트를 참고로 보고 있는 분들은 요 필기 노트 따로 이제 메모가 되어 있어요. 자유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어요. 요 파트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어가 크게 두 가지죠. 자유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재가 뭐냐? 얘는 존재량이 무한합니다. 무한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쬐을 수 있는 햇볕 이것은 무한합니다. 이 말은 희소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흔해 빠졌잖아요. 희소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자유지가 됩니다. 그게 아닌 게 경제지야. 경제지는 존재량이 한정이 되었죠. 유한하다. 대부분 일반 동산이나 부동산은 전부 다 양이 한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양이 한정이 되면 희소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자원,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기 노트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종류가 있는데 특히 자 일반 경제학이 있죠. 자 일반 경제학은 바로 경제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얘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경제학은 얘만을 연구하구나. 일반 경제재. 그럼 이제 화살표가 되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바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선택. 예를 들면 내 호주머니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10만 원이 있어. 신용카드 무시합니다. 돈이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뭘 살까? 마트에는 모든 물건이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10만 원 갖고 다 살 수가 없어. 꼭 10만 원씩 사야 됩니다. 뭘 선택할까?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때 선택 기준이 뭐가 되느냐? 선택 기준. 선택 기준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제성이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 내 지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면 예를 들고 뭘 선택할까? 주어진 이 10만 원 갖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자원을 선택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 경제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학은 바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경제재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동산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귀해.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땅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 한정이 되었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그만큼 양도 한정이 되었고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땅 한 평이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고 있잖아요. 땅은 증가 못 시킨다. 한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어서 이때 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생겨. 선택의 문제. 내가 만약 한 5억을 갖고 있으면 뭘 살까? 선택해야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이때 선택 기준은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내가 만약 한 필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다면 여기다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창고 지을까, 뭘 지을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용도만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선택 기준이 뭐냐? 선택 기준.
이때 선택 기준은 바로 일반 경제학은 경제성인데 부동산학은 이거랑 거의 같은 의미가 뭐지? 바로 최유효사항입니다. 바로 효용가치가 가장 높은 사용, 유용성이 가장 높은 사용, 가장 값어치가 높은 사용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학이 경제성을 연구한다면 부동산은 다양한 용도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을 선택하자.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이만큼은 필기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필기가 빠졌고 밑에 여백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부정성은 앞에서 봤듯이 땅은 절대로 증가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공급은 늘릴 수가 있지.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바다를 땅으로 메꾸어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공급은 더 쉬운 말로 용도적 공급. 용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용도적 공급이다.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키지만 인간이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칠판 딱 보니까 최유효사항이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 따라서 최사가 강조되는 것은 부정성은 자연적 특성이고요. 부부연계. 용도에 해당한 용병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최사에 강조 근거하게 되면 얘도 나왔고 얘는 수도 출제되었거든요. 저절로 최유효성이 강조하는 근거가 뭡니까? 해서 바로 자연적 특성은 부정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암기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성은 다른 말로 땅은 증가 못시키고 항상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 부족. 솔직히 서울에 지을 땅이 없잖아. 땅이. 지을 다 개발됐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뭐지? 남은 게 구닥다리 동네는 허물어 가지고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결국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제3기 신도시 그런 땅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토지가 부족해요. 토지가 부족하다. 다른 말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아요. 그래서 토지는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제약보다 훨씬 더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해요. 토지의 수많은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니까 가장 강한 규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지시하는 것도 뭐 때문에? 부정성.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부정성을 전부 다 이해한 겁니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8번. 자, 토지 부족 밑줄. 이제 그냥 눈에 들어올 거예요. 9번 토지 공개념 밑줄. 10번은요.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용도적 관점에서 인문적으로 공급을 증가 밑줄. 얘가 뭡니까? 요거네.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적어주고. 예. 요 문장은 바로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부정성의 문제는 용도를 바꿔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으로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성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첫 시간은요. 부부를 공부했어요. 부동성과 부정성. 지금 설명을 따라 하시고 아 그렇네 이해하셨다면 아주 깊이 있는 공부가 된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정말 암기합니다. 암기하고 말이에요. 토지공개념 부정성, 뭐 지역분석 부동성 이런 공부는 쓸 데가 없어요. 왜 얘가 필요한지 1순위, 2순위, 3순위 논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부부까지 정리했고요. 다음에 연계, 영수성과 개별성을 씌웠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